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꽤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7%, 코스닥은 1.3%, 코스피 200이 이제 2.2가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4.3%, 하이닉스가 7% 나름 큰 폭으로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 정부에서 좀 확대되는 영향으로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바로 이제 진행을 나가도록 하죠. 일단 바로 수급부터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한 2,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기관은 사실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 개인이 약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실 거의 한 7,800억까지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거의 다 되돌리면서 한 1,100억 정도 플러스가 됐었고요. 이제 기관하고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관이 좀 매도가 컸었는데 기관이 순매수로 한 600억으로 돌아섰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약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약 한 150억 중반대 정도에서 매도들이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움직임은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한 5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 외국인 한 1,000억 정도 매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조 정도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중입니다. 이제 작년 연초부터 1년 동안 수급을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고 개인은 매수 포지션이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봐도 일단 개인만 계속 매수하고 있는 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급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조금 더 선물 쪽이 이제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사실 수급은 특히나 코스닥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밸류에이션 지표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고요.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치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그냥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이거 이제 뺀 거를 이제 LD갭이라고 하고요. 이제 나눈 걸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둘 다 사실 꽤나 낮아져 있죠, 지금. 그래서 잠깐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평가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일드갭 패드 모델로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분명히 이제 코스피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많이 빠진 건 맞는데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를 보시면은 두 나라 다 사실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좀 더 내려와 보이는 게 이제 좀 올해 성장률이 내년도 성장률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값이 들어간 부분에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패드 모델로 봐도 비싸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합산치 같은 경우에는 16조 거의 한 4천억 정도 되면서 약 한 3천억 정도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높아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고요. 결국엔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연도가 이제 많이 지나가서 이제 데이터들이 좀 겹치는 게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생략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그 다음에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일단 데이터 보시면 일단 ISM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쪽이죠. 서비스 쪽은 꽤나 그래도 받쳐주는 모양새고요. 한국 수출액은 사실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감안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살짝 반등한 모습은 보였지만
추세가 그렇게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이제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생각은 들고요. 코스피랑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S&P가 조금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200일 이동 평균선이 다시 이제 넘어가서 위험 이제 회피로 돌아섰고요. 120일도 보시면은 뭐 슬슬 이제 넘을 분위기입니다. 이제 조심하실 때가 됐고요. 52동 평균선 이미 넘었죠. 그래서 다시 조심하실 때가 됐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돼서도 뭐 실질 미국 주택 가격 여전히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실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여전히 빠지고 있고요. 금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은이 최근에는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PIR 같은 경우에 여전히 다 높습니다. 근데 데이터 같은 게 PIR은 이제 9월달 데이터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 6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PIR 같은 경우에도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게 이제 9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매 가격 지수들이나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분양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변동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 ATR은 이미 이제 위험 회피로 돌아섰고, 이제 빅스, VBIX 같은 경우에도 위험 회피. 그리고 이제 나스닥 쪽, 이제 이 빅스는 S&P 건데 S&P 빅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넘어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 이제 ATR이 조금 하회하고 있어서 뭐 나스닥 ATR만 조금 하회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좀 위험을 좀 회피해야 된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데이터 신호를 좀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뭐 크게는 변동은 없는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이고, BI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여기서 그냥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데이터 보면 되겠네요. 이제 S&P를 통화량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닷컴업을 때까지는 아니어도 뭐 꽤나 내려오긴 했어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웰시 5000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 웰시 5000 대비해서 GDP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죠. 이것도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S&P를 이제 미국 주택 가격 지수로 나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주택보다 주식이 조금 더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나머지는 다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S&P가 아니라 M2 같은 경우도 뭐 엄청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대비해서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M1 나누기 M2가 뭐 사실 계속 낮죠. 이게 낮을수록 안 좋은 건데요. 결국 낮을 때 결국 증시들이 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기도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아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증시가 이제 많이 하락했었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다 그 페드 때문이었죠. 이제 연준 때문이었는데 FRB가 계속 그냥 뭐 기준금리를 쭉쭉 올리면서 뭐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쭉쭉 올리면서 증시가 좋지 않았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엔 당연히 이제 FRB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BOJ나 아무래도 ECB 쪽도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특히 이제 BOJ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둘 다 뭐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금리를 못 올릴 거야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미 자산이 줄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자산이 이게 ECB 이제 자산인데 ECB 자산 부채 이미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이미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결국에 이제 YCC 일본에서도 0.25에서 10년짜리 0.5로 금리를 올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죠.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2021년 5월부터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 요때부터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RRP 금리를 막 올리고 이럴 때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부채 구조가 이미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급준비금은 감소를 하는데 지급준비금을 감소를 하는데 RRP를 늘리는 이미 이 상황에서 2021 한 5월 이 정도 상황에서 이제 결국 금리는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근데 그때도 연준은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BOJ도 똑같은 거죠. 통화의 이제 완화적인 정책은 계속 할 거다. 긴축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제 YCC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 자산 자체가 부채랑 자산이 줄고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완화 정책인 것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 행동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문제가 될 거고 그 문제 영향 때문에 아마 올해 증시도 저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오늘은 제가 좀 뒤에 좀 일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매크로 조금 넘어가고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서 고점을 치고 이제 저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그냥 여기가 고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점 치고 나서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벌써 1월 고점을 치고 나서 여기까지 A, B 여기까지가 이제 C로 큰 A파였다고 봅니다. 이게 A, B, C가. 근데 사실 국내는 그렇게 파동이 아주 깔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 좀 엘리어트로 보긴 사실 국내 쪽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일단 뭐 모양새상으로는 A에 가깝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A고 결국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한 파동으로 이제 B파인 거죠. 여기까지가 A고 B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1 여기가 이제 C의 2였고 지금 이제 C의 3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C의 3의 1이라고 보기엔 조금 짧은 감도 있어서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가능한데 그냥 C의 3의 1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1, 2, 3의 그러니까 1, 2, 3, 4, 5일 수도 있어서 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려가는 와중에 이제 하나의 조정 파동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나름 한 2% 크게 올라가면서 여기 전환선까지 올려놨는데 이 전환선 일단 뚫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1, 2, 3, 4, 5가 이게 만약에 이게 1, 2, 3, 4면은 여기가 이제 겹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4가 아니라 그냥 이게 1이었구나. 하나의 작은 1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넘냐 마냐를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일단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이 수치를 넘지 않는 이상 뭐 저는 일단 여전히 하방 추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올라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으로 봐도 뭐 사실 차트 모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S&P로 본다라고 쳐도 이제 S&P 같은 경우 장기 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인 2009년 3월 정도부터 해서 새로운 파동이라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로 4파, 그 다음 5파 고점 치고 나서 A, B, C로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왔던 파동은 크게 봐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A파, 그 다음 A, B, C로 B파, 그 다음에 이제 C의 1파가 여기서 이제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의 2가 올라가고 지금 3파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확연하게 이게 C의 1의 1인데 이거에 비해서 이게 좀 너무 작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참 조금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1이 연장이 됐거나 아니면 1이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이게 그냥 C의 3의 작은 1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되는 거는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뭐 모양으로 봤을 때는 원래 여기까지였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기든 그러니까 여기든 어찌됐든 간에 한 파동이 끝이 나고 조정 파동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조정 파동이든 여기가 포함이 되든 간에 지금 조정 파동의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정 파동이 뭐 이렇게 가서 끝이 나든 여기서 바로 내려가든 지금이 일단 조정 파동, 그러니까 내려가는 충격 파동 안에서의 하나의 조정 파동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뭐 비트코인도 지금 그냥 똑같은 상황이다, 조정 파동의 안에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엔 결국 200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그러니까 저항을 받았다가 내려왔고요. 일단 전환선 기준선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버티느냐, 그러니까 버텨서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 뚫리느냐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다 넘었었는데 이제 오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돼서 뭐 그거랑 뭐 사실 잠시만요. 이거를 보면 되겠네요. 그 캘린더를 보면은 실업률도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실업률 10시 반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이제 여긴 나와 있지 않는데 회의록 나와 있네요. 이게 새벽 4시에 나오거든요. 이거랑 이제 이 실업률 데이터를 아마 시장이 일단 뭐 가장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코어 CPI 뭐 이 부분도 가장 기다리고 있겠지만 요 세 개를 일단 지금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하방의 가능성이 전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여기도 똑같이 필라델피아도 결국 200일에서 저항받고 한 파동 내려가고 한 파동 올라가는 지금 조정 파동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 좀 쉬었던 영향도 있고, 뭐 결국에 그냥 여기는 한 파동 내려간 모습이 끝났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 뭐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파동 나오지 않을까라는 모양새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한 파동 끝이 나고 조정 파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유로야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니까 뭐 머지않아 뭐 사실 오늘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A파 1, 2, 3, 4, 5로 A파, 그 다음에 이게 B파 조정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저점이 지금 여기니까 1, 2, 3, 4, 5로 C파라고 보였는 게 맞겠죠. 그래서 A, B, C로 지그재그 파동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뭐 굳이 채널링을 해본다고 치면은 이거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하회하면 이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 2, 3, 4, 5 한 파동이었고 A, B, C로 올라가는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면 되고, 이 파동이 끝나는 걸 알려면 여기 마지막 또 파동이 상세적으로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은 여기 안에서 또 5파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안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지 않았을까, 상승이. 이제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뭐 항생 같은 경우에는 또 엔트 또 상장 얘기도 있고 홍콩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테크주 중심으로 다 반등을 해서 일단 여기서 200 이동평균선에서 이 정도 이제 반등을 돌파를 해버리면 뭐 사실 그냥 숏을 치고 있었으면 뭐 매도를 치는 게 저는 맞았다라고는 봅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사실 201호 밑으로 내려오면 뭐 다시 이제 숏을 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사실 저항선이라 보이는 곳을 넘어버리긴 했으니까요. 일단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나마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땐 여기서 이제 전환선에서 저항을 해주느냐, 이제 안 해주느냐, 일단 이거를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막혀주느냐, 안 막혀주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상으로는 일단 52동평균선도 돌파가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A파, B파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 버리면 뭔가 조금 이게 B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이게 왜냐면은 A, B, C의 2라고 보기에는 여기를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넘어버린 이상 여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모양새고, 뭐 상해 종합은 그냥 여기 내려가는 충격 파동 하나 끝나고 그냥 조정 파동 정도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긴 또 잘 걸려 있죠. 이미 여기 202동 평균선에서 잘 걸려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여지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슬슬 길을 모으고 있죠.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고, 뭐 위든 밑이든 강하게 틀이라고 봅니다. 이제 머지않아 곧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여기 걸려 있고, 아까 3주봉으로 봐도 걸려 있고, 기준선에서 뭐 좀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달러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장 초반 주가 빠지면서 튀었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된 모습,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계속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특히 유럽 쪽이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 기준선에서 이제 지지가 되냐 마냐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먼저 건드릴 필요는 없고, 일단 추세 무너지면은 들고 계시다고 하면은 팔면 되지 않을까. 뭐 기준선 정도 뚫리면 팔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단기적으로야 저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실질 금리 때문에 일단 뭐 조금 길게 봐서는 금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봐서는. 그 다음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냥 A, B, C로 좀 크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증시는 빠지면서 국고채 금리도 빠지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좀 올라가고 신용 위험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도 결국 구름대를 벗기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 홀디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도 그냥 ABC 다음에 B파 조정하고 내려가는 파동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크게 움직이는 없습니다. 여기 26일 프랭스팬이 이제 여기가 이제 호전돼서 쭉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역전되느냐, 이제 그 모습인 것 같고, 일단 밸류에이션은 뭐 당연히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인데, 이제 결국 주가가 저는 더 빠질 확률이 지금은 좀 증시 높다고 생각해서, 일단 뭐 그동안 굳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가능성이 좀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냥 저는 좀 지켜보자인 상황이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진 않습니다. 지금 뭐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나쁘진 않은데, 전보다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좋은 상황인데, 금리를 감안한 이 금리기 조정 기대 수익률 자체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엄청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금융 지주도 이제 배당락 하면서도 배당락보다도 더 많이 빠지긴 했죠. 많이 빠졌다가 뭐 사실 오늘 또 반등을 좀 준 상황인데, 그냥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제 A, B, 그 다음에 이제 C로 결국은 저는 좀 꽂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배당 그 때문에 있긴 한데, 이게 배당이 반영이 안 돼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락된 거가 이제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리 조정한 걸 봤을 때 뭐 배당 락 감안을 안 한다고 하면 뭐
아주 나쁘진 않다. 근데 뭐 굳이 또 엄청 살만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는 낫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예대율이 지금 좀 높은 편이라, 예대율이 우리나라는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 뭐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막 그렇게 국내 경기가 좋은 상황은 또 아니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예금 대출 증가율 다 감소하는 면도 있고, 지금 금융시장에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보통 상호금융이랑 특히 좀 국민연금 쪽에 돈이 되게 많아서 채권 시장은 되게 이제 다시 좀 안 좋았던 게 많이 회복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예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부가 그게 이제 NCR 푼 게 가장 큽니다. 사실 NCR 푼 게 가장 크고, 은행 쪽에 이제 은행채 발행을 못하게 해서 이제 은행채 발행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신 쪽 금리를 못 높이게 하거나, 이제 정부에서 좀 구두 발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영향이 가장 커서 어떻게 보면 좀 1.5금융, 2금융들이 좀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정부 정책이 사실 무제한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다 정상화가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점점 이제 국내 쪽도 저는 조금 약간 좀 진짜 이제 민낯이 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좀 막 조심하실 필요는, 저는 좀 국내 이제 예대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계속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올랐는데, 뭐 여기 뭐 도지 두 개 나면서 뭐 조금 약간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뭐 굳이 여기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저는 사실 그냥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락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삼성전자 그냥 금리 조정을 안 하면 뭐 괜찮은 편인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는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많이 반등을 했고요. 낙폭이 큰 만큼 사실 반등도 더 컸는데, 뭐 결국엔 기술적 반등 정도 하고 다시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여긴 조금 더 높게 나오지만 매번 말씀드리듯이 이게 그냥 실적 변동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싸 보이는 거지, 실제로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새해 거 이제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여기 내려갔던 부분에 저는 조정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현대차는 저는 좀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 200 이동평균선 걸려 있는데 여기 이제 밑으로 뚫냐 안 뚫냐가 중요하리라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여기 지지를 좀 받으면서. 근데 결국 뚫리면 또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로 보여집니다. 로드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좋지 않죠, 상황이. 지금 다시 200일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생각 들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엄청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 들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빠지는 추세에서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엄청 싼 건 맞는데, 일단 뭐 아직 프로판가스 이런 것도 다 여전히 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추세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근데 RSI로도 이제 매도 가열이긴 한데, 이 다음에 이제 사실 반등이 언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텐데, 이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느냐 쭉 이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뭐 여기는 뭐 추세가 아직까지는 뭐 하방으로 보는 게 아직은 맞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아직은. 네. 근데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로 뭐 충분히
매우 매우 뭐 사실 GS는 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상대 가치 평가로 봐도 뭐 사실 밸류에이션은 매우 매우 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KT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빠졌고, 여기도 이제 과매도 나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여기 이상으로 해주느냐, 여기가 이제 1, 2, 3, 4, 5냐, 아니면 이제 A, B, C 조정 이후에 반등이냐를 봤을 때 여기를 뚫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KT도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림 모델인 거 감안했을 때 좀 나쁘진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리를 조정하면 또 엄청 좋지도 않은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DLENC도 이제 빠진 거에 대한 조정인 거로 보여지는데,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뭐 하락하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감안했을 때 뭐 그래도 싸지고 있는 편이다 라고는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해줬는데, 여기를 넘어서 주냐 마냐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고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다시 하락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랜만에 장기 추세로도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쭉 한번 내려왔던 파동인 거는 뭐 명확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120의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반등 이후에 다시 이제 빠져주느냐 아니면 이제 반등을 해주느냐, 일단 여기 120 이동평균선이 좀 깨지냐 마냐가 뭐 상당히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개별 파동 같은 경우가 좀 잘 익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저는 그냥 A, B, 그러니까 여기가 A, B, C 다음에 B하고 저는 그냥 내려가는 파동이지 않을까, 한 번 정도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뭐 사실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뭐 사실 뭐 많이 빠진 것도 또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까지도 더 빠질 수는 있다라고는 뭐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긴 하고요. 근데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메리트도 없고 뭐 더 빠질 이유인도 없고, 그냥 사실 그냥 적정한 수준이긴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요. 근데 이제 사실 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또 금리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뭐 사실 낙폭이 커서 뭐 사실 그냥 여기가 끝이어도 뭐 사실 이상할 건 없다라고는 보여지는 밸류에이션이기도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모양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 저점을 깨냐 마냐가 뭐 사실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뭐 둘 다 상당히 이제 그거를 깨냐 마냐가 좀 중요하리라 생각은 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신 조금 더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고평가가 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금리를 감안하니까 근데 여전히 뭐 사실 비싸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사실 계속 문제인 거죠. 주가는 많이 싸져 보이는데 과거랑 봤을 때 이게 금리가 여전히 높다 보니까 좀 비싸 보인다. 이제 금리가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빠지고 있는 추세. 뭐 단기 반등 정도는 뭐 RSI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들어가고 싶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굳이 보시면은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조금 걸리는데 잠시만요. 네, 셀트리온이 이게 엑셀이 좀 많이 켜져 있으니까 조금 걸릴 때가 있는데,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뭐 그렇게 절대가치 평가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본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뭐 비싸 보인다라고는 뭐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벌어지면서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저는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뭐 지금
딱히 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밸류에이션 아니고 뭐 적어도 일단 기준선이라도 확실히 후행스팬이랑 뭐 호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절대가치평가로도 일단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일에서 좀 지지는 보이긴 했고요. 여기서 결국 이 200일을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가 뭐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충분히 저렴한 상황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싸지도 않은 금리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긴 해서 이제 기준선이랑 여기 후행스팬을 돌파를 하고 이제 여기 기준선이랑 여기 선행스팬 돌파하고 이제 후행스팬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기준선이라도 돌파를 하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나쁘진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아주 나쁘진 않은 거는 사실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은 뭐 좀 나름 낙폭이 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 굳이 빠지는 칼라를 뭐 잡을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과매도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사실 들어갈 필요는 없는 저는 차트 모양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평가는 되어 있고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엄청 좋지도 않은 뭐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반등이 컸다가 결국엔 빠졌죠. 이제 그러니까 되돌림이 있었죠. 이제 긴 꼬리가 나서 뭐 이렇게 꼬리가 있는 모습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뭐 밸류에이션은 뭐 크게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고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다올 같은 경우는 싸 보이지만 결국 이제 PF 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좀 매각이 잘 되고 PF 쪽 좀 처리가 잘 되고 나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들어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금융지주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둘 다 일단 아직까지는 뭐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기준선까지는 왔는데 재차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이때까지 빠졌는데 결국 여기가 A, B, 그 다음 C의 1, C의 2, C의 3의 어딘가를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쭉쭉쭉쭉 빠지고 있죠. 결국 A, B, 그 C에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으로 봐도 그렇고요. 뭐 결국 아마존으로 봐도 A, B, 그 다음에 C에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보면은 대충 그냥 길이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슬슬 요렇게 봤을 땐 그냥 A, B, C도 여기도 이제 거의 사실 끝난 모양새긴 하죠. 그냥 아마존만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모양새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A, B, C 폭만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 폭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애플도 뭐 여기가 뭐 조정이 끝이다라고 봐도 뭐 사실 1배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뭐 사실 조정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좀 이제 또 딜레마가 있긴 하고요. 뭐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로 봐도 테슬라까지는 했죠. 아까 이제 아마존까지는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살펴보면은 이제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밸류로 봤을 땐 더 빠지긴 해야 되는 게 또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 뭐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뭐 사실 낙폭으로만 봤을 때 다른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도 조금 뭐 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다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또 할 수 있는 사실 뭐 차트도 있긴 한데 1배라는 기준 하에서는 근데 이게 또 지수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이게 A고 B라고 하면은 결국 못해도 이제 C가 1배 정도는 되다 보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한 이 정도는 최소한은 빠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최소. 그러다 보면 뭐 최소한 한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근데 1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한 여기까지는 저는 빠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를 이제 넘느냐 안 넘느냐가 결국 여기를 깨느냐,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깨느냐, 여기를 먼저 깨느냐가 아마 이제 이번에 추세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먼저 넘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C의 1 다음에 어떻게 보면 C의 3의 부분이 이제 1을 밑으로 하회하는지 안 하는지가 뭐 상당히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회하는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BOJ나 뭐 ECB도 그렇고 이제 페드 이제 FRB의 결국 의사록이나 이번 뭐 실업률 데이터가 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